안녕하세요. 금연아침마입니다. 오늘 채무자분이 아파트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아파트론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한해서 무담보 무설정, 그러니까 아파트는 있지만 해당 아파트에 설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파트론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분의 자격사항을 여쭤보니까 현재 개인사업자예요. 무역업을 하고 있고 3년 정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정부전상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5천만 원, 은행에 2,500만 원, 그리고 카드론으로 3건 3,610만 원, 저축은행 한 건에 1,290, 그리고 또 현금 서비스 4건 1,120만 원. 딱 이것만 봐도 이분은 신용점수가 좋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신용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나이스 712점, K12 593점. 근데 이상하네. 아파트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아파트 담보대출이 없어. 그럼 아파트 담보대출은 없나요? 그랬더니만 현재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순위 아파트 담보대출로 은행에 1억 8,5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파트론이 이전에 DSR 적용되지 않을 때는 본인 앞으로 대출이 있든 배우자 앞으로 대출이 있든 상관없이 그 외에 다른 조건만 문제 없으면 대부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DSR이 적용이 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담보대출 역시나 DSR이 적용이 돼 버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용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 앞으로 담보대출이 있기보다는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이 차라리 승인율이 더 높습니다. 왜?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근데 이분은 다행히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렵죠. 왜? 대출 보세요. 5천, 7천, 1억, 1억 천, 1억 2천, 1억 한 3천 정도, 3천도 넘네요. 대출이 너무 많죠. 또한 현금 서비스 4건, 이 뜻은 뭐예요? 돌려막기. 그러면 신용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분은 대출도 많아서도 안 되고 신용점수도 낮아서도 안 되고, 어찌됐든 아파트로는 이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로는 무담보 무설정 신용대출 상품이니까, 아닌 말로 배우자 명의이지만 배우자 몰래 이용할 수도 있는 상품이지만 이게 이제 이용이 안 돼. 그럼 이분이 또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이죠. 현재 선순위 은행 1억 8,500 있는데 이 아파트 KB 시세 일반가를 봤더니만 4억 4,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러면 LTV 80%만 적용을 하더라도 이분은 3억 5,600만 원으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 1억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분이 아파트론으로 문의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너무 힘들죠. 상환하기가. 그래서 이걸 받아서 얘네들을 다 상환해버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문의를 주신 건데, 대출이 너무 많고 신용이 안 좋잖아요. 이거 신용대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용이 안 되니까 차라리 후순위로 해서 사업자니까 사업자금 정도로 해가지고 대출을 신청하면 못해도 1억 5천 정도는 이용하니까 이게 얼마죠? 3천, 4천, 5천, 캐야 6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모님, 어차피 배우자분 명의니까 사모님 동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사모님하고 얘기를 좀 잘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대출 자체를 사모님이, 배우자분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서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 외에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 오늘 사모님하고 잘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연락 달라고 하고 상담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래 뭐 대출 방법도 저래저래 있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대출은 부부가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왜? 배우자 몰래 이용하다가 이분이 제가 봤을 때 딴짓해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놈 받고 하다가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낸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배우자분하고 같이 공유를 했었다면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납부했던 이자들 다 헛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출은 부부가 같이 공유를 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